오늘의 쇼뉴스입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발부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투개기가 어제 또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저공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세 번째로 우리 군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어제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유물과 재단 자산을 모두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반성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초등학생 선수들을 폭행한 빙상 지도자가 징계가 처리되는 사이 2년 가까이 코치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행 전력을 숨긴 건데 뻥 뚫린 지도자 관리 시스템을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논란을 빚은 동물 안락사와 관련해 페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오늘 박 대표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오늘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춘천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물러가고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다고요? 네, 찬바람이 밀려오면서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요 근래 겨울 날씨치고는 비교적 온화했는데요. 오늘은 방심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 일부 영서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대관령의 기온이 현재 영하 13.4도, 철원은 영하 12.1도, 서울도 영하 4.2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가량 낮아진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은 추워졌지만 그래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주말까지도 북서풍이 자리하면서 날은 춥겠지만 미세먼지 걱정은 덜어두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영동에서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쪽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관리 잘해주세요. 현재 기온입니다. 춘천 영하 9.6도, 전주 영하 3.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서울 4도, 전주 7도, 대구와 광주 9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서는 눈발이 날리겠고요. 영동에서는 밤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 주말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왔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헌정 사상 그리고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건 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위와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성향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고 구속됐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추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어제 구속심사에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들을 내세우며 정면 승부를 펼쳤습니다. 양 전 원장은 모르쇠 전략을 넘어서 조작과 거짓 진술이라면서 주장했지만 구속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그동안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던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직접 증거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어제 법정에서 김앤장 독대 문건과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이규진 수첩 등 직접 증거들을 부각시켰습니다. 반면 양 전 원장은 후배 판사들이 한 일이라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고, 어제 법정에선 검찰이 객관적 증거들을 늘어놓자 거짓 진술이거나 조작된 것이라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날인데요.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엘리트 판사의 정점으로 꼽혔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검토에만 36시간을 쏟으며 신중을 기했지만 결국 구속된 첫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일본 해상자유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또다시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만 4번째인데 이번엔 20차례 우리 측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일본 초계기 P3는 어제 오후 우리 해군 함정 대조영함을 향해 근접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남해 이어도에서 서남쪽으로 약 131km 떨어진 곳으로 우리 측 방공 식별구역인 카디즈 바깥 공해상이었습니다. 일본 초계기와 우리 함정과의 거리는 겨우 540m 정도, 고도는 60에서 70m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 우리 군함 주변을 원으로 돌면서 비행하는 패턴을 볼 때 명백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20차례 넘게 경고 통신을 보내며 즉각 대응에 나섰지만 일본 초계기 측 응답은 없었고 일본 정부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日韓の防衛当局間でしっかり意思疎通を図っていくことが大事だと思っています。 국방부는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들여 우려와 함께 계속 반복되면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강정화 외교부 장관도 스위스 다보스에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30분간 양자회담을 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지난 18일과 그제도 우리 해군 함정에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에만 무려 3번째인데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김근희 기자입니다.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 처음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지난 18일 일본 피현 초계기가 율곡 이이함을 향해 거리 1.8km, 높이 60에서 70m까지 22일에는 P3 초계기가 노적봉함과 소양함에 거리 3.6km, 30에서 40m 높이까지 근접 비행했습니다. 여기에 어제까지 더하면 1월에만 무려 3차례나 우리 함정에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겁니다. 국방부는 당시 일본 정부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지만 일본이 어제 또다시 적어도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우리 함정이 추정 레이더를 가동하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위협 비행과 관련해 일본은 당시 우리 관개토 대항함이 추정 레이더인 스타 레이더를 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이를 입증하려면 당시 맞았다는 레이더의 주파수 정보를 제공하라고 맞섰지만 일본은 이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근접 비행은 우리 스타 레이더를 가동시켜 관련 주파수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추정 레이더 가동은 국제협약상 적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군은 이번에 가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손 의원은 공직자윤리와 관련한 이해 충돌 논란에 대해선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한 번도 사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전칠기 등 자신이 모은 유물로 박물관을 만들어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유물들을 여기다 다 넣은 채로 시나 전남도 다 드리려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다 합하면 거의 한 100억도 넘을 텐데. 또 목포의 문화 발전을 위한 투자였다고 언급하며 특히 조카가 공동 소유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성장 같은 경우는 게스트하우스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게스트하우스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신 거. 만약에 이익을 받자면 그것을 도시재생이나 문화재청에서 도움을 받아서 수리를 하는 돈을 받으려고 했겠죠. 서산옹금지구 재개발조합 측이 언론사 취재에 함께했다며 배우설도 다시 한번 주장했고 왜곡된 기사로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국민을 소모전에 밀어넣고 있다며 언론에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손 의원의 기자회견은 1시간 반의 거센 공방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다소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도 남아 있습니다. 기자회견장 주변에는 손 의원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수 몰려들었는데 야당은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부동산을 사들이고 남은 대출금 용처를 묻자 손혜원 의원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창업한 공예품점 옆 서울역사 공간을 박물관으로 만들자며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는 해명조차 없었고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이해 충돌은 지겨워서 못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 주변에는 지역 주민들이 몰려와 손 의원을 응원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손 의원은 만난 주민마다 손을 잡고 안부를 묻기도 했는데 마치 선거 유세장 같아 보였습니다. 또 안고 가냐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냐고, 이게 금덩어리야? 다 안고 가냐고, 나와서 만들어 놓으면 힘이 낼 거잖아요. 마지막 박수! 하지만 몇몇 사람이 피켓 시위를 벌여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됐습니다. 어떤 소리? 목포 발전된다니까요. 배가 아픈 사람이요. 한편 손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고 민주평화당도 일방통행식 기자회견이었다며 깎아내렸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초등학생을 폭행한 빙상 쇼트트랙 지도자가 팀을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2년 가까이 코치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행 전력을 숨기고 아이들의 선생님 역할을 이어온 건데 현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뻥 뚫린 빙상 교육 시스템을 강영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쇼트트랙 코치 생활을 하던 A씨. A씨는 2016년 10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9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넉 달 뒤 전북체육회에 제소됐고 자격정지 1년이 내려지기까지는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폭행 혐의로 제소된 상태에서 이 팀 저 팀 옮겨가며 코치 생활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고용한 곳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제소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숨기고자 하면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징계 주체를 놓고 전북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서로 미루며 징계가 늦춰진 사이.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제소는 유관기관 간에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대학 빙상장, 지역 빙상연맹 등에서 계속 활동을 해온 것입니다. 징계를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그 사항에 대해서 공유까지는 않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자격정지가 내려진 해당 코치. 하지만 허술한 비위 지도자 관리 시스템 속에 학생들은 자신의 코치가 폭행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연이은 폭력과 성폭력 사건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체육계. 학부모와 학생들이 마음 놓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지도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상습,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심석희 선수에 대한 성폭력 의혹 수사를 위해서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수의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조재범 전 코치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합니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성폭력 의혹 추가 수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상습 상해와 재물 손괴 혐의만 다뤘다면서 항소심에 성폭력 범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검찰은 폭력에 관한 기존의 공소를 유지한 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른 여러 건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선 조사를 마치는 대로 따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조 전 코치는 재판에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줘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성폭력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폭행은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심 선수 측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기에 이 사건이 종결시켜서 빨리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만이 본인의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습 상해 혐의에 대한 조재범 전 코치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지난해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는 우리 사회에 미투 열풍을 불러왔습니다. 1년 만에 법원이 대답을 내놨는데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이어서 인사불이익까지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딱 1년 만에 법원이 대답을 내놨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성추행을 감추려 인사권한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안 전 검사장은 술에 취해 성추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기억이 없으니 당연히 인사보복을 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도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됐었습니다만 재판부가 다행히 올바른 판단을 해주셔서 선고 결과를 받아든 안 전 검사장은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면서 자신이 다녔던 회사 사무실에 진입해 가스총으로 직원을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칫 해당 직원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앰뷸런스와 순찰차가 연이어 들어오고 소방관과 경찰들이 이곳저곳을 찾아 나섭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경찰 2명에게 붙들린 채 연행됩니다. 피의자 김모 씨가 자신이 기사로 일했던 한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월급을 제대로 안 줬다라며 가스총을 꺼내들고 20여 분간 여직원을 위협한 겁니다. 여직원이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그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대낮에 아파트 대단지 상가에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은 김 씨에게 못 나가면 여기에 용변을 보겠다고 기지를 발휘해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게 저 앞에서 한참 밑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오라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 막 경찰차고. 가스총은 화학 성분의 가스를 분사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맞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에 체류탄을 뒤집어 씌운다고 가정하면은 손상도 올 뿐더러 그 고통이 참을 수가 없어요.
김 씨는 이미 가스총 소지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학 성분 가스를 쏘지 않는 일부 가스총의 경우 허가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불법 개조한다면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불법 개조한 가스총으로 자해한 남성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씨를 특수폭행과 감금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소주병과 당구채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처벌 강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헝클어진 머리와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잠시 뒤 여성은 담요를 둘러쓰고 경찰들과 함께 나타났고 경찰은 집에 있는 한 남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여자가 뒤스럽게 문 열고 나와서 딱 이렇게 쥐고 나오더라고 혼자. 그때 이제 파출소 간 거예요. 지난 17일 밤 9시쯤 40대 김모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소주병과 당구채 등으로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법제도는 제자리라는 겁니다. 경찰의 데이트 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도 2016년 8,367건에서 지난해 1,245건으로 크게 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거율은 30%에 못 미치고 구속되는 경우도 채 5%가 되지 않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보통 폭행죄로 처벌하게 되는데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복성이 있거나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평균 재범률이 76%에 달하는 데이트 폭력.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몇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고 도망쳤던 멧돼지가 16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원룸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현재 기자입니다. 육중한 멧돼지 한 마리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마구 뛰어다닙니다. 흥분한 상태로 소방 구조대를 향해 돌진하고 출동한 순찰차를 피해 도망칩니다. 1시간 가까이 추격전을 벌이다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뛰어내린 멧돼지는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들이바다가 어디가 좀 파손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저래 파손될 줄 몰랐어요. 황당하죠. 멧돼지는 인근 야산으로 도망쳤고 부산시 유해조수 포획단은 해당 야산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10시간이 넘게 진행된 추적 끝에 포획단은 어제 오후 8시쯤 부산시 사하구의 한 야산에서 무게 180kg짜리 수컷 멧돼지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에는 충북 청주시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원룸에 살던 70대 여성 박모 씨가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불에 탄 비닐하우스가 앙상한 뼈대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충북 충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7시 반쯤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80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내부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의 위법에 대해서는 고객을 대신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뜻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권에도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야당은 연금 사회주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하고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가들이 고객을 대신해 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여부를 2월 초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연금 사회주의의 징표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연금 사회주의에 집착하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결국 반재벌 정서, 반기업 정서를 이용해서 급진적인 이념을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두 번째 열린 공정경제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 당정청 경제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중소기업이 노벨상 수상 소식을 전할 때 우리는 대기업의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사례를 들어야만 했다며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는 것이 포용국가의 초석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2기 청와대 참모진으로 새로 임명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대통령 대면 보고를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주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서실장의 권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일 밤늦게까지 관저에서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으로 유명합니다. 잦은 해외 출장으로 대통령의 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 임명된 지 보름이 지난 노영민 비서실장은 대통령 승인 아래 청와대 비서진에게 대통령 대면 보고 횟수와 보고서의 총량을 줄이자고 당부했습니다. 보고를 줄여 확보된 시간은 각 장관과의 소통과 현장 방문 일정에 쓰일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대통령 보고가 축소되니 자연스럽게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전결 처리하는 사안의 수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 때보다 비서실장의 권한과 조직 장악력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혼밥을 자주 먹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가운데 이번 조치로 대통령과 외부 인사 간 면담을 늘리겠다는 의도도 업무 지시에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북미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함께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부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전달했고 김 위원장은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 회담에 큰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이 높이 평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핵 폐기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은 우리도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보수층의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도 자체적인 핵 개발과 핵무장을 하자는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강경 발언은 핵포럼 세미나에서 쏟아졌습니다. 핵 개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촉발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체 핵무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도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국당 당론인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전술핵 배치 개념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강경 보수층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핵 개발 등 자체적인 대비 체제에 나서는 것이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참모를 얻는 격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선거에만 의식한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간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늘리고 세비는 줄이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당론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각 당 선거구제 개정안을 달라고 한 마지막 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30명이 늘어난 330명을 제안했습니다. 대신 세비를 줄여 국회 전체 예산은 동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변화가 이렇게 더디고 항상 정쟁만 하는 그 주된 이유가 지금 거대 양당 처제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 국회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고 하는. 하지만 두 거대 정당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민주당은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한술 더 떠 민주당이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이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부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국민의 동의를 구해왔는지 한번 되묻고 싶고요. 패스트트랙을 라든가 방식 정 안 된다면 이러한 것들까지도. 선거구제 개정안 합의 데드라인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정당의 동상이몽으로 합의안 마련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정부가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다양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도서관이나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 SOC 사업에 상반기에만 5조 7천억 원을 투입하며 전체 예산의 65%를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나 군부대 등이 이전에 비어있는 국유지도 본격 개발에 들어갑니다. 전국 11곳,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땅부터 먼저 개발하게 되는데 주택 3만여 채와 창업 벤처타운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도권에서는 의정부와 남양주 등 대규모 3기 신도시가 들어설 두 곳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기 신도시에 이어 국유지 개발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2기 신도시 등 더 외곽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마비 상태인데 또 아파트를 짓겠다면 자신들은 어떡하냐는 겁니다. 권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올해 첫 미분양이 난 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주변 모델하우스와는 달리 분양 마감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없고 상담원은 설날 이후에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합니다. 잔여물건이 지금으로서는 얼마큼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2기 신도시 가운데서도 조정 속도가 더뎠던 검단 신도시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제자리 걸음을 해오던 인천 아파트 매매가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연초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6월 11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를 추가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분양 물량이 많은데 주변에 아파트가 더 늘어나면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빨대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수요가 더 감소하고 미분양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명과 시흥 등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3기 신도시 추가 선정 일정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과 관련해 박소연 케어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박 대표를 출국 금지한 경찰은 오늘 고발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박소연 케어 대표를 사기와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유영재 비글 구조 네트워크 대표.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유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 대표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박 씨가 지난 2015년부터 구조동물 250마리 이상을 안락사하고, 후, 4하고, 후원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12월 2일 박 씨가 구조동물 250마리 이상을 안락사하고 후원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12월 2일 박 씨가 구조동물 250마리 이상을 안락사하고 후원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단체들의 고발이 이뤄진 지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적인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고통스럽지 않게라도 좋은 약을 써서 보내주는 것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또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펀딩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면 조만간 박 대표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미수입니다. 지난해 6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국립암센터 공개 채용. 그런데 함께 일하고 있던 임시직과 인턴에게 미리 시험 문제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일해본 사람을 뽑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병원 MRI 영상실로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보건직 채용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국립암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모습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정규직 필기시험 문제와 임시직 면접 문제가 영상의학과 간부 등에 의해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필기시험 출제위원인 간부 박모 씨가 같은 부서 임시직 직원과 청년 인턴에게 오탈자 수정을 핑계로 출제 문제와 답을 10분가량 보여준 겁니다. 임시직 직원은 합격했지만 인턴은 합격하지 못했고, 그러자 박 씨는 인턴을 임시직으로라도 뽑기 위해 면접 질문 내용을 미리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영상의학과 직원 역시 공용 컴퓨터에 보관된 시험 문제를 다른 임시직 직원에게 유출했습니다. 직원들이 내부 응시자에게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하였고, 내부 응시자들은 또 다른 응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유포한 혐의. 이러다 보니 정규직 채용 정원 3명 중 2명이 내부 응시자들로 채워졌습니다. 나머지 응시자 170명가량은 들러리를 선 셈입니다. 2명은 검찰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직권면직 처분을 했고요. 3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기 때문에 업무 배제 차원에서 직위 해제를 경찰은 문제를 유포한 박 씨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채용 비리에 연루된 7명을 검거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양 회장은 상습 폭행과 마약류 관리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과 총포 도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강간과 강요 등 6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평범한 회사원과의 결혼 발표로 화제가 된 일본 왕실의 마코 공주가 돌연 결혼을 연기하겠다고 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왕실 측은 지난해 2월 마코 공주의 결혼식을 2020년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지 언론이 보도한 예비신랑 모친의 금전적인 문제가 결혼을 연기한 배경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마코 공주는 결혼 생각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비신랑 측은 결혼이 연기된 지 1년이 되는 다음 달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밥 한 줄에 1,000원이라는 말은 옛말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간식 김밥이 그야말로 금밥이 돼가고 있는데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한 줄에 1,000원이던 김밥은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최대 25%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기본 김밥은 2,500원, 여기에 오징어라도 들어가면 김밥 한 줄에 4,000원을 훌쩍 넘는데요. 김밥으로 간단한 한 끼 때우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시대가 된 것 같네요. 태어난 아기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고열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이들 부부는 숨진 아이를 7년간 상자에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사를 갈 때도 실리콘으로 밀봉한 상자를 가지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부인의 자수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 사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은 아이의 존재조차 몰랐던 건데요. 일각에선 산부인과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역에 이어 댕기열까지 때 아닌 해외로부터 유입된 감염병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홍역이 유행 중인 가운데 외국을 다녀온 뒤 감염병에 걸린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건데요. 지난 한 주에만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입국자 중 6명이 지카 바이러스에 걸렸고 댕기열도 15명이나 걸려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들은 주로 해외 유입이 많다는 게 특징인데요. 해외 다녀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출국 전 국가별 질병 정보를 확인하고 미리 예방접종을 맞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 마글마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추운 건 싫어도 이렇게 추위로만 만들 수 있는 절경도 있는데요. 화면으로 감상해 보시죠.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줄기에 얼음알갱이가 보입니다. 이곳은 나이아가라 폭포인데요. 영하 20도의 한파가 미 북동부를 덮친 지난 주말. 추위는 폭포도 얼렸습니다. 한 사진작가는 이곳의 겨울 풍경을 지구상 천국의 한 조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황홀한 모습이네요. 여행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숙소입니다. 비슷비슷한 호텔이 지겨운 분들, 이런 곳은 어떨까요?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돈이죠. 한 스타트업이 2021년을 목표로 아주 럭셔리한 호텔을 개발 중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320km 떨어진 우주 상공에 위치한 이 호텔은 6명이 묵을 수 있고요. 열흘 남짓한 여행에 드는 비용은 자그마치 100억이 넘습니다. 이른바 오로라 정거장으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 실현이 가능할까요? 여기 물불 가리지 않고 활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그리고 강아지도 이렇게 안전한 거겠죠? 얼어붙은 연못 한가운데서 헤엄치는 소방관. 물에 빠진 골든 리트리버를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얇게 연 얼음이 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깨지고 만 거죠. 하지만 이 녀석, 소방관의 품에 안겨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불 끄랴 얼음물에 뛰어들랴 소방관은 바쁘다 바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올 겨울은 춥거나 미세먼지가 가득하거나 둘 중 하나죠. 그래서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라는 의미를 지닌 4만3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 정도인데요. 밤사이 미세먼지는 물러갔지만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일부 영서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지금 대관령 영하 13.8도, 철원은 영하 12.5도, 서울도 영하 4.5도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에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는 조업에서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모레까지도 차가운 북서풍이 자리하면서 날은 춥겠지만 미세먼지 걱정은 덜어두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영동에서는 건조경보가, 그밖에 동쪽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춘천 영하 9.7도, 대전은 영하 5.1도로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4도, 전주 7도, 대구와 광주 9도가 되겠습니다. 평년보다는 높지만 어제보다는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서는 눈발이 날리겠고요. 영동에서는 밤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 주말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